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은우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상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성향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만약 내가 여기 해당이 좀 많이 된다 하시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승무원은 잠이 정말 실력입니다. 밤샘 비행 전에는 낮에도 자야 할 때가 있고 시차가 12시간 이상 차이 나는 곳을 가면 몸의 패턴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장거리 비행이시면 비행기 안 벙커에서 주무셔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호텔에서도 무서움 없이 혼자 잘 자야 합니다. 침대가 바뀌면 잘 못 자고 베개 높이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고 작은 소음에도 잘 깨는 그런 스타일이시면 솔직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머리만 대면 잘 자는 타입이다? 축하드립니다. 승무원이 천직일 가능성에 당첨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멀미가 심하시거나 놀이기구를 잘 타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승무원이 때때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착륙할 때는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도 나고 특히 요새는 난기류가 심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비행기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이로 드롭을 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무서워하는 티를 절대 내면 안 되시는데요. 본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승무원은 안전요원인데 손님보다 비행기를 무서워하시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세 번째로 낯을 심하게 가리시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만약 I 성향이시다? 승무원을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도 승객도 그날 처음 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I 성향이 50% 정도로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그래서 비행이 끝나면 에너지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 승객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말을 척척 잘 붙이시는 사람이면 일하기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서비스직은 외향인이 천직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몰톡을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도 은근 중요합니다. 승무원은 생각보다 동료들이나 승객들과 스몰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은 외향인이나 내향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화제를 잘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본인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함을 느끼고 말을 잘 못 이어나가는 성격이시다 싶으면 승무원은 꽤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람들 얼굴이나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건 진짜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매일 다른 동료들을 만나고 몇백 명의 승객을 만나는데 이름이나 얼굴을 잘 기억 못하면 업무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저는 어떤 주문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하는데 얼굴을 정말 잘 기억 못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좌석 번호를 맨날 적어두고 동료들도 처음에 인사를 할 때 단발, 안경, 마스크 이런 특징들을 기억을 먼저 해두는 편입니다. 만약 저처럼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면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입니다. 외항사에 다니시게 되면 더더욱 새로운 언어와 장소를 마주하게 되시고요. 국내 항공사도 해외 체류를 하시게 되면 새로움의 연속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주문하는 것도 좀 무섭고 낯선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신다? 그러면 생각보다 힘드실 수 있습니다.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줄 아는 성향이 승무원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직업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즐길 수도 잘해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향과 외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또 존중이 있어야 오랫동안 이 직업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혼자 시간을 잘 못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건 또 위의 특징이랑 살짝 반대가 되긴 하는데 승무원은 타 직업보다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 휴무 날에는 친구들이 회사에 다 가 있기도 하고요. 레이오버를 가게 되면 혼자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암기력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안전 장비는 다 어디에 있는지, 서비스 물품들은 다 어디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암기력이 안 좋은 편이시면 트레이닝을 할 때나 신입으로서 처음 업무를 수행하실 때 본인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열 번째로는 오랫동안 곱씹는 분들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비행에서 힘든 손님을 만나거나 상사에게 혼이 나시게 되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오랫동안 곱씹고 계시면 멘탈이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털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체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몸이 약하다? 그러면 승무원을 지속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16시간이 넘는 미주 비행이나 하루에 4번씩 이착륙을 해야 하는 LCC 국내선 같은 경우는 계속 하시게 되면 분명히 병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기내 갤리에 있는 컴파트먼트나 승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카트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과 근력이 없으시다면 승무원을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도 멸치 그 자체였는데 2-3년 동안 클라이밍을 하면서 기초 체력과 근력을 완전 끌어올렸거든요. 이거는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손님한테 뭘 주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승무원분이 퇴사 이유 중 하나로 손님이 사이다를 시키셨는데 그냥 사이다를 주기 싫으셨대요. 웃기기는 한데 또 사실 공감되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승무원은 또 서비스직의 일종이라 사소한 부탁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군가의 요청을 매번 친절하게 응대하는 게 스트레스다? 그럼 이 직업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승무원을 하면 좀 안 맞을 수 있는 성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승무원을 못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